안녕하십니까? 안경 쓴 늑대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9일 산나비가 정식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산나비는 우리나라 개발진들이 개발한 국산 게임으로 처음에 집중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리뷰를 쓸 쯤 되니 산나비는 데이브 더 다이버, 피해 거짓과 함께 한국 패키지 게임의 원정대 트로이카로 부름에 손색 없을 정도로 게임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산나비는 처음 얼리 액세스를 시작할 때부터 주목을 받았지만 저는 당시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전 정보로만 접했을 때는 저한테 크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았고 얼리 액세스로 먼저 접해 게임이 정식 출시했을 때 평가에 영향이 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플레이하지 않았습니다. 또 펀딩 게임에 대한 인식이 당시에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도 아마 조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식 출시를 하니 자연스럽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산나비는 한국 패키지 시장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꿰는 작품이 될지, 얼리 액세스 때 제가 받았던 인상을 뒤집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마 게임을 아직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도 그런 부분이 궁금하지 않으실까 생각해봅니다. 같이 묶이는 피해 거짓과 데이브 더 다이버는 성공적으로 그 가치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산나비는 과연 어떨까요? 이 앞으로는 산나비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나비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산나비는 액션 플랫포머 게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비슷한 게임이라면 슈퍼미트보이나 셀레스테를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나비는 일반적인 플랫포머 게임과는 다르게 이동이 상당히 속도감이 강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사슬팔로 벽에서 벽으로 이동하는 형식으로 다른 게임과는 다르게 기본적인 이동 거리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물론 플랫포머 게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시각적, 인지적으로 더 쾌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는 산나비만의 특징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물자 수송 라인으로 이동하는 부분이라거나 물체를 공격해 밀어서 이동하는 맵 기믹 역시 굉장히 호쾌하고 속도감이 살아있습니다. 벽에 사슬이 연결된 채로 쉬프트를 누르면 가속하는 것도 속도감을 배가시킵니다. 그리고 적을 처치하는 것이 사실상 이동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뛰어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냥 이동할 때보다 적을 처치하는 모션이 훨씬 빨라 속도감을 고조시킵니다. 여기서 게임의 톤 앤 매너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피디하게 구성된 게임에서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스피디함을 희생하는 인게임적 요소를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게임 중 가장 유명한 사례는 둠의 머로더일 것입니다. 타이밍을 잡아 뒤를 공격하는 것 외에는 처치가 힘든 몬스터를 등장시켰습니다. 뒤를 잡아도 한 번에 처치하는 건 굉장히 피로도 높은 컨트롤을 요구하거나 강한 탄약을 소모해야 하게 설계되어 원성이 자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이 너무 원패턴인 적만 나오면 심심하지 않겠나? 너무 플랫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등장하는 요소에 대해서 너무 비판이 거센 것 같다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 역시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한 가지 플레이 타입으로만 클리어할 수 있는 적을 등장시키는 것은 게임이 쉽게 질리게 되고 긴장감 있는 구간이 생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요소를 얼마나 적절히 구현하느냐가 개발자의 역량일 것이고 그 부분에서는 선택의 문제라기보단 센스의 영역일 것입니다. 산나비는 그런 부분에서 센스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일반 적들은 모두 체력이 1인 것과 같게 설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두 사슬팔로 이동하면 처치가 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산나비는 변주를 주기 위해 몇 가지 방식을 추가했습니다. 쉬프트 공격과 면역 몬스터, 뒤로 돌아야 하는 몬스터가 등장합니다. 제가 세 가지 유형을 나눠서 얘기하긴 했지만 게임 내에서의 본질은 같습니다. 일반적인 적을 처치할 경우에 한 가지 조작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조작 역시 스피디하기 때문에 게임의 속도감이 훼손되지 않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야 하는 몬스터는 속도감이 뛰어난 사슬팔 이동을 한번 거친 뒤 속도감이 역시 뛰어난 처치를 실행하는 것이고, 면역 몬스터는 제한구역에 밀어넣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한구역에 밀어넣는 것은 관점에 따라서는 속도감을 희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산나비는 최대한 그런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사슬팔 액션 자체가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있게 설계하기도 했으며 몬스터에게 공격한 뒤 뛰어오를 수 있게 한다든지 피격 직후에 뛰어오를 수 있게 한다든지 게임이 가져야 할 일관적인 분위기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산나비는 스토리를 또한 호평해야겠습니다. 참고로 산나비는 스토리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스포일러 주의를 한 번 더 띄우겠습니다. 게임을 곧 플레이할 예정이시라면 주의 바랍니다. 산나비의 스토리는 사실 엄청 특별하다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플레이어에게 이해되기 쉽게 하면서도 충분히 먹혀들 만한 스토리를 잘 녹여놓았습니다. 사실 게임계에서는 스토리의 질을 떠나서 유저에게 하여금 제대로 몰입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게임은 많지 않습니다. 일단 배경 설명을 이해시키는 것부터 컷신이나 텍스트의 힘을 빌리기 때문에 게임적 체험을 빨리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산나비는 튜토리얼로 주인공과 딸의 화목함, 딸이 사망한 사건까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화문을 대충대충 넘긴다 손 쳐도 게임이 나타내려 하는 것이 화목했던 관계의 파괴라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챕터는 너무 전형적인 복수기 스토리의 시작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루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초반부의 챕터는 페이크 서사로 처리하기 때문에 초반의 지루함이 오히려 이후에 생각했을 때 반전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주는 반전은 주인공이 사실 죽은 주인공의 인격을 가진 로봇이었다는 것이고, 주인공이 복수의 대상으로 인식한 산나비는 사실 주인공 스스로 가진 암시를 연구진들이 대상을 비틀어 놓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인공이 로봇이었다는 반전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자연스럽게 한 번쯤 드는 생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반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키워드 산나비는 참으로 영리하게 잘 녹여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나비는 사망한 주인공의 아내가 딸에게 알려준 하모니카 곡으로, 곡의 이름이 산나비이기도 하지만 게임이 말하는 산나비는 곡을 완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연주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챕터 중간중간 딸이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말하는 컷신이 지속해서 나오는데 그 컷신의 의미를 명쾌하게 이해시켜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산나비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진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단순하지 않은 스토리를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일하게 주인공의 선택이 중요한 파트에서도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향의 활용 역시 뛰어나더군요. 고장난 머핀을 두고 단지 깡통이라고 하는 대화는 주인공의 정체나 금마리의 목적을 생각하고 떠올리면 생각할 것이 많아집니다. 장면 자체가 복선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주인공의 내면 세계 파트도 역시 훌륭했습니다. 주인공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보여주듯이 플랫폼이 전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게임의 스피디한 진행도 그렇고 아트나 스토리에서 묘하게 카타나 제로가 떠오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작중 배경도 네온이 즐비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느낌이 잘 듭니다. 특히 줌인 줌아웃을 하는 방식이나 화면의 포커스를 잡는 부분에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더군요. 하지만 산나비는 아쉬운 부분 역시 많았습니다. 특히 아트에서는 저는 반은 훌륭하다고도 반은 아쉽다고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후반 챕터인 마고 최상층의 디자인은 훌륭합니다. 미래 도시와 조선의 특징을 잘 융합한 데다가 뛰어난 도트 퀄리티가 합쳐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마고 특별시의 하층이나 공장 부분은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이 부분이 다른 사이버펑크 장르의 파트와 다를 것이 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퀄리티를 떠나서 너무 전형적이라는 인상이 듭니다. 이 부분의 비판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할 것이 바로 미래의 조선이라는 설정의 필요성입니다. 산나비의 무대가 왜 미래의 조선이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미래의 조선으로 설정되어 눈에 띄는 요소라고는 주인공의 의복 양식이나 내용간판의 옛 맞춤법으로 쓰인 한글 정도가 눈에 띌 따름입니다. 사이버펑크 장르에서 본래 일본적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미래의 일본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공포가 서브텍스트적으로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그냥 한글로 바뀐 것 빼고는 어떤 고찰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하층이나 공장도 굉장히 전형적인 장르적 이미지를 따르며 게임의 설정과 호응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저스티스라는 적의 로봇 디자인이 조선 장군의 것처럼 보일 따름입니다. 지하철역의 디자인이나 무사고 대형 판 같은 곳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조금 떠올릴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사실 마고그룹 상위층의 공간이나 최상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같은 부분은 조선의 이미지가 적용되어 있기는 해서 하층 민
혹은 노동자와 군인, 영웅, 자본가들 간의 층위를 드러내는 요소로 조선의 이미지를 활용한 것인가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다지 일관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할 요소가 적었기 때문에 그저 조선의 이미지를 적용시킨다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을 마쳤습니다. 그 외에도 조선 역사에 대한 패러디 같은 것이 나올 법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사실상 미래의 조선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의미있게 쓰인 부분은 주인공의 캐릭터 디자인 뿐입니다. 철 호패를 가지고 갓을 쓴 사이보그 전사, 단지 그 부분에만 쓰였을 뿐입니다. 심지어 직급도 서로 준장, 소령, 대령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굳이 미래의 조선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지 않더군요. 사실 스토리도 충분히 감동이 있고 의문점이 해결되는 쾌감은 있는 좋은 스토리지만 게임 내에서 빈구멍이 많은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사설 서버에서 산나비 프로젝트를 열람한 것만으로 즉시 추적해 사살해버리는 마고그룹의 처리반이 막상 주인공의 인격을 데이터화한 금마리를 살려뒀다는 것이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금마리를 제거할 수 없었을 이유야 어떻게든 떠올릴 수는 있지만 잘 설명되지는 않아도 비밀 유지를 위해 어떻게든 하는 마고그룹이 저항도 못하는 금마리 하나를 죽이지 않았다 내지는 못했다는 것은 의문스럽습니다. 당시에 어떻게든 죽이지 못했다 손 쳐도 계속 주시는 하고 있어야 맞는 것 아닐까요? 금마리가 만든 것이라는 걸 몰랐다고 쳐도 그 주인공의 딸이기도 한데 말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워커와 완전히 동일한 주인공이 명함을 준다는 것이나 첫 챕터에 주거 공간이 없다는 떡밥은 역시 이상한 부분이긴 하지만 주인공에게 걸린 인지 필터의 작용이라고 생각하면 얼추 설명은 되긴 하지만 역시 매끄럽지는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또한 마지막 챕터의 호흡이 너무 깁니다. 주인공이 로봇임이 나오고 게임의 지나왔던 부분을 다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스토리가 주는 반전과 감동이 여기서 조금 식습니다. 고조된 감정이 식은 채로 엔딩을 맞이하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대략 구간당 2개의 세그먼트를 지나야 하니 8개 정도를 지나는데 중간중간 금마리의 회상도 나오니 호흡이 너무 길어집니다. 절반 정도로 줄여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산나비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속도감, 이해가 쉽지만 단순하지는 않은 서사가 큰 장점입니다. 이해를 돕고 지루함을 최대한 느끼지 않게 해주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금마리가 브리핑하는 장면도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다른 게임이었다면 텍스트 박스가 난무했을 테지만 집중을 잃지 않게 해주는 깨알같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 역시 강했습니다. 소재의 선택이나 설정에서 그 이유를 찾기가 힘듭니다. 보통 이 장르의 주제인 감정을 가진 로봇의 인간과의 차이에 대한 질문은 그냥 게임 내에서는 주인공과 인공지능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어버리는 것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겼지만 그 때문에 생각할 부분은 적어진 것입니다. 게임 내의 표현을 빌리자면 뭐랄까요? 결국 머피는 그럼 깡통이 맞다는 것 아닙니까? 주인공이 로봇이면서 특별한 이유는 유일하게 인격이 내장되어 있는 로봇이기 때문이니까요. 사실상 최상층의 디자인과 특정 캐릭터 디자인을 제하면 버려진 미래의 조선이라는 설정이나 안일하게 적용된 사이버펑크 장르는 아쉽지만 다른 두드러지는 단점은 존재하지 않고 게임에 쉽게 몰입하게 해주는 설계는 쉽게 해낼 수 없는 것임을 알기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경 쓴 늑대였습니다.